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계속되는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의 여정. 현지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드디어 도착한 아이성의 오늘날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이성과 그 너머 베델에서도 느껴본 성경 속 생생한 역사의 현장.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러 지금 떠나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브라임 땅의 이 동쪽, 특히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이르는 두 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이제 아이성까지 갈 목적으로 다시 이제 출발 지점으로 삼고 있고, 바로 요 건너는 요 와디가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을 돼서 계속해서 저 언덕이 아이성까지 연결되는,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한 이 와디가 이렇게 해서 쭉 타고 저 아이성,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저 마을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연결되는 와디를 따라 계속 올라왔는데, 바로 요 와디를 타고 적어도 점탕군 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로 그렇죠. 진격했을 그 와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와디를 타고 바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 타이베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 오늘날 데이르 디브완이라고 하는 마을로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예, 바로 와디에서 아이성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이 타이베 그렇죠. 위쪽으로 둘러서 이제 이렇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앞에 큰 골짜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요 지점은 다시 그 아이성 연결되는 와디를 만나는 곳인데, 제가 이제 조금 와디를 타고 마침 이제 찾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길입니다. 이 여리고 아이성 길, 정말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길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정탐군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이 이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가는 이 와디가 이제 저쪽 타이베에서 이 아이로 가는 길이 있고, 다시 이 와디에 조금 차가 내려올 수 있어서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면 바로 이 정탐군과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진격을 할 때 이리 간 거예요. 한번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우리가 한번 트레킹을 해볼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이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길도 완만하고 정말 성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트레킹을 따라서 가볼 만합니다. 네, 곳곳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찾길이 되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가보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의 이제 목표는 바로 아이성의 이 고고학 유적지까지입니다. 또 데이르 디브완이라고 하는 이 마을 들어섰고요. 뭐 이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들어서면 약간의 늘 긴장이 있지요. 낯선 우리들에게. 그래서 늘 가게 되면 구멍가게나 찻집에 꼭 둘러서 먼저 이렇게 친밀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네. 오늘날 아키올로지. 현지인도 알아요. 정확하게 여호수아 시대 때 3000년 전을 기억해요. 3000년 전 아이고, 여기는 현대 마을 데이르 디브완. 사실은 데이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수도원,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때는 이곳이 기독교인 마을이었어요. 이 아이성 현대. 세상에 제 착값을 내주고 이게 또 이게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차를 차값을 자기 마을에 왔는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내주겠다. 이 사람들의 맛이고요. 네, 뭐 아버지, 우리가 거리 한번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정복한 성읍 아이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여유 있게 이 아이성 현대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아이성으로 가는데,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집이 굉장히 웅장해요. 정말 잘 사는 마을이에요. 보시죠. 이렇게
아이성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지나가다가 Salam Ali. 이분이지. Ata leather wear hybrid? Why you do that? Just to tell archaeology. 현대 마을에 궁금함도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왜 이렇게 부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아이성에 왔고 사역사를 알지가 불과 뭐 몇백 미터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이니까 보시죠. 집이 참 웅장하고 특히 아이성 데일 디부한 사람들은 잘 삽니다. 저도 이곳에 땅 한 평 쌀 때 좀 사서 이렇게 집 하나 세워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 한 잔 먹고 가라. Thank you very much. 이게 성경에 지나는 객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좋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자, 이번 특히 이 아이성 답사는 아주 환대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요 텔 고고학 유적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 텔 밑에는 이렇게 베두인이 또 한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면서 베두인과 현대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가진 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 바로 아이성이고, 이렇게 이제 이 베두인 앞마당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올라갑니다. 양해를 구하고. Your house? 아주 친절해요. 우와. 앞에를 잠깐 보는데 안쪽을 뭐 텐트로 천막으로 지어졌지만 아늑합니다. 시원하고 또 바람 불게끔 저렇게 한 곳을 걷어 놓으니까 낮잠 잘 만한 딱 좋은 곳. 커피포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렇죠. 또 전기도 있고. 슈크란. 파리가 많은가 봐요. 이게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쓰던 건데 양이 여전히 있어. 베두인 마을에서는 평화롭고 정말 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앞마당에 민트차, 민트 나나를 이제 차 마실 때 하고, 요게 마르메 아시죠? 마르메 차가 있고 또 우슬초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민트 마르미에 또 요것도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차를 마시면서 이 삶을 영위하는 이 평화로운 베두인들의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이성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또 베두인 광야의 한적한 삶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병아리를 또 부화시켜서 저렇게 있고, 이 집에 씨암탉이 수십 마리가 있더라고요. 저거 보시죠. 세상에 그냥 어우러져 삽니다. 씨암탉들이 차고 넘쳐요. 또 앞마당 전형적인 우리에는 양이 이렇게 있고, 보니까 보세요. 이 양 등에 또 씨암탉들이 있어요. 저 보시죠. 그냥 씨암탉들, 이 닭들이 양 등을 막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정말 이 평화로운 베두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좀 며칠 묵고 싶죠? 대신 이제 조금 이 베두인 둘레에 이렇게 정말 여러 마리의 이 개를 풀어놔서 이게 주인이 없었다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베두인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주인이 안내한 대로 그러면서도 저 개가 풀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성을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옛 건물에서 무너져 내린 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미끄러지고 꼭 등산화 단단한 거 신고 이렇게 답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드론으로 올려다 보니까 아주 뚜렷한 윤곽을 가진 일부 성체와 건물의 흔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돌들을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가 집을 지니라고. 이 여호수아가 파헤치셨죠. 한 번의 실패를 딛고 기어코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정복한 아이성 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쉽게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고고학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한 아이성의 현장을 이렇게 보십니다. 맞아요. 이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마을이기 때문에
저리 한번 올라가 아이성의 역사 기록은 유대인의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옛 아이성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너무 아직도 감사하고요. 완벽하게 성벽이 보이네요. 이렇게. 또 정확한 건물의 구조보다도 이 아이성에서 본 동서남북의 이 전망들, 또 여리고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아이성까지 이 도착하는 그 지리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답사길이죠. 아이성의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정상에 왕궁이 또 이렇게 네,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큰 왕궁의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네. 있고요. 아주 윤곽이 뚜렷하지요. 이 시대가 과연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이는 이 현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시대의 거주지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바로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 아이성에 올라오니까 저 끝에 여리고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결국은 이 아이까지 와서 아이를 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온다가 하는 것을 들은 이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네. 아이성 바로 남쪽에는 현대마을. 현대마을 데이르 디반, 이 데이르가 교회, 그렇죠. 수도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아마 비잔틴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이성의 이 마을이 하나의 교회 유적지였던 거예요. 교회. 그렇죠. 수도원과 교회였던 것을 이 오늘날 이 동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무슬림 마을이지만 한때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동쪽에 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 아이성에서 보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와디를 타고 올라오면 그 와디가 여리고 성의 북쪽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도 북쪽에 진을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3만 명의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진을 치고 북쪽에, 그리고 이 서쪽에 골짜기가 있다는 데로 요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쪽 건너편에 저기가 베델입니다. 5천 명을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북쪽에서 이 아이성을 막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막 정신을 끌고 있는 사이에 바로 이 매복했던 그렇죠. 5천 명이 서쪽 이 언덕 아이성을 위에 치는, 이렇게 아이성에 와 보니까 지형이 어쩌면 그렇게 이 성경에 쓰인 대로 이게 정확하게 지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라온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 8장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렇게 언덕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는 골짜기가 있고 동쪽은 언덕백이라 자연적으로 성벽이 되는데, 이 서쪽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언덕가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천 명이 쳐들어온 곳도 이 서쪽에 이 성벽이고, 그래서 이 서쪽을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1차 외벽을 쌓고 안쪽에 공간을 두고 다시 안쪽에 내벽, 즉 이렇게 이중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서쪽 베델 쪽에서 들어오는 또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서쪽 베델 쪽에 매복했던
5천여 명의 여호수아 군대가 결국은 이 아이성을 침략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곳은 지금 남쪽의 성벽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이성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꼭 한번 성지순례 때 생생한 현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뭐 요거. 베두인 측 옆에 마을에 이렇게 또 이야. 있는데 이 나무는 예수님이 지나가다 우와가. 보셨어도 축복했을 것 같아요. 네, 길가의 무화과는 꼭 어우. 한번 드셔야 합니다. 오. 하나만 먹어도 잠시 이렇게 정신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고 주인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베델, 베이틴. 네, 오, 네, 배두인께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을 뒤로 하고 계속 서쪽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베델까지 연결되던 길이었는데 아이에서 바로 여기 이제 베델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은 길이 막혔네요. 한번 내려가서 네,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아마 찾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걸어서는 갈 수 있겠어요. 예전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저 앞에 저기 보이죠? 저게 이렇게 돌무더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베델인데 지금 차로 가는 길은 이렇게 완전히 막혀서 아마 걸어서는 네. 갈 수가 있지만 참 전원적인 풍경이에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이렇게 양을 칩니다. 오! 네. 풀을 뜯고 있지요. 네. 슬라말레. 네. 근데 왜 이 양들은 이렇게 고개를 박아서 이렇게 먹어요? 겉에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예, 요거는 이제 왕 리더 같아요. 리더. 또 팔레스타인 농가에 또 있는 나비. 참 사람 살만한 베델 곳입니다. 사이가 이제 해발 900m입니다. 이 해가 지어갈 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양을 치는 목가적인 풍경이 바로 이 땅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지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자, 이제 돌아서 60번 도로가 지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아주 아이에서 베델 오가는 다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60번 도로가 지나는 밑에 있어서 요 길만 알면 이제 우리가 베델과 아이를 아주 손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찾아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이 매복시켰던 5천여 명의 군사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베델까지 이렇게 잠시 와 봤고요. 바로 이렇게 베델이 있고 저 밑이 저쪽이 이제 아이가 있는 불과 2km 차이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베델에는 역시 이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돌베개하며 묵었던 곳, 한밤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베델을 찾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에 따라서 저쪽 아이성에서 이 베델로 오는 2km의 이 거리에 있는 이 베델을 이렇게 또 찾습니다. 네. 참 성경은 맞아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보고 베델을 찾으니까 보다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베델의 해발 읽으시면서 높이가 보십니다. 914m 여기. 높죠. 또 이 베델에서는 저쪽에 아이성이 보이고 혹 베델을 찾으신다면 베델만 보지 마시고 이 언덕 위에서 바로 이 언덕 아이성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생생한 덩지의 베델과 현장을 아이가 이렇게 보십니다. 2km니까 저쪽에 저 안테나와 높은 집들이 보이는 바로 아래 아이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건너서 베델이 있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베델 말고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을 뵌 바로 그곳에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터가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베델은 또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또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긴 여정 끝에 여리고에서 아이를 거쳐 베델까지 이렇게 와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알고 있는 베두인 집에 차 한 잔 얻어먹으러 갔는데 마침 이 풀 뜯으러 나갔던 염소떼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제가 이 친구에게 이 염소 젖을 좀 짜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염려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직접 염소 젖을 짜는데 이게 또 접으로 직접 또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쪄져요. 이게 아마 손으로 만지는 게 다른데, 제가 이제 한 게 이제 시원치 않으니까 주인이 너 나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찌는데 역시 베두인들은 선수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양 염소의 젖을 짜봤는데 와우! 보세요. 쫙쫙 나오는데 역시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병을 이렇게 막 미지근해요. 예, 미지근합니다. 저 돼? 그러더니 야, 이거 한번 다리? 차 한잔 하려냐고. 오, 예, 집에 가서 짠 제가 거라 먹기도 하겠지만 마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이 우유를 사 먹지 않고 이제 빵과 차를 좀 먹으라 그래서 이게 또 마침 바라던 차였어요. 이게 배가 고플 때였는데 따뜻한 이 베두인 친구의 환대 잊을 수 없죠. 호베즈라고 하는 황금 와이프 부인이 막 구워서 내왔고 또 나나 차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짠 이 염소 젖을 이렇게 밀크를 넣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이 동네 조카들이 또 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성지에 사는 맛은 바로 이렇게 현지인들의 정취를 느끼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동쪽 땅을 답사하면서 정말 이 깊은 수도원도 보았고 이렇게 땅을 체험했습니다.